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랐던 외로운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들입니다. 취하지 마시고 많이 취하십시오. 2020년 미국 선거도 이제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020년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생긴 게 나올 겁니다. 개표소에서 뜯어본 봉투 속의 투표지가 마치 신권 집회처럼 빳빳한 것은 그 투표지가 좁은 봉투 속에 며칠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개표 직전에 급조된 봉투에 평평한 상태로 급하게 추천되었음을 방증하는 의혹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의 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계정인 SCIF, 여기에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루 시스템이라든지 AWEB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있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부정선거 문제는 뭔지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관련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그 내용을 딱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기 좋게 올리게 있는데 이걸 길이가 좀 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해왔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이 역사상 유례없는 디지털 내란죄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은 적고 있습니다. 자, 제1장, 여기 SCIF에서 적고 있는 한국 관련된 글 제1장 악의 축이다. 송도와 성남 그리고 국제사회단의 컨넥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부정선거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송도와 성남이었습니다. AWEB과 미루 시스템 이 두 이름은 앞으로 역사책에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AWEB 부정선거 시스템의 글로벌 유통망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송도에 위치한 이 AWEB은 표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선거 선진화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곳을 부정선거 기술의 수출 기지로 규정했습니다. 콩고와 이라크, 볼리비아 등의 전국이 혼란스러운 국가들에게 한국형 전자개표 시스템을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으로 깔아주고 그 대가로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해당 국가의 정권을 입맛대로 교체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작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통탄을 금할 수 없고 AWEB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나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의 자금과 지령이 오가는 범죄 허브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루 시스템즈와 성남의 비극적 우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정선거의 핵심 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시스템을 제작한 미루 시스템즈가 하필이면 이재명의 정치적 본거지인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남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의 온상이자 이재명이라는 권력이 탄생하고 성장한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우연히 세 번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했듯이 이 IT 기술이 집약된 팡조밸리의 그늘 아래서 미루 시스템들은 외부의 감시를 피해 백도가 심어진 기계를 만들고 외부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카드를 장착해서 개표 결과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공급했다는 비판입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비호했는지 그 행정적 카르텔의 인글거리는 앞으로 파헤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의 제1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의 설계도는 바로 프린트와 QR코드 그리고 사전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설계한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은 치밀하고도 대담했다 이렇게 되겠는데 아날로그 투표 방식이 가진 보안성을 디지털이라는 명목으로 해체하고 그 틈으로 조작이 가능한 구멍을 숭숭 뚫고 놓았다는 의혹들입니다. 첫째, 과거처럼 인쇄소에서 투표 용지를 미리 찍어내면 수량 관리가 엄격해져서 가짜표를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뽑아내는 잉크젯 프린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언제 어디든 원하는 만큼 투표 용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것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접힌 자국 하나 없는 빳빳한 투표 용지들은 바로 이 프린터가 뱉어낸 조작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접어넣은 표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물리학의 기적은 개표 직전 어딘가에 급하게 대량으로 인쇄된 가짜 투표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QR코드인데 유권자를 감시하는 디지털 꼬리표 법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끝까지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 이 표를 누구의 표로 읽으라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트리거 역할. 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누가 누구를 찍는지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 방해 행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골든타임이 이들이 왜 그토록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본투표 일과의 간격을
벌리려고 했는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직행하지 않고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관위의 창고나 우체국 물류망 속에 머무는 동안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즉 통과리를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CTV를 신문지로 가리고 서버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전원을 끄는 그 어둠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조작된 가짜 민심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크게 세 번째, 통과리의 기술, 관외와 관내, 그리고 무방비의 구멍들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특히 사전투표의 보관과 이송 과정이 보안의 진공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관외 투표입니다. 우편망을 이용한 배달사고 위장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관인의 감시는 차단이 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노조가 장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정본부 내의 일부 세력이나 물류센터에서 투표 해석용 봉투 자료가 통째로 바뀌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개표소에서 뜯어본 봉투 속의 투표지가 마치 신권 집회처럼 빳빳한 것은 그 투표지가 좁은 봉투 속에 며칠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개표 직전에 급조된 봉투에 평평한 상태로 급하게 추천되었음을 방증하는 의혹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봉투는 투표지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기 좋은 위장막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투표. 봉투가 없어서 더 쉬운 대량 투입은 의혹은 더 심각한 것은 봉투 없이 투표지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는 범죄의 효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투 작업, 즉 풀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여론조사 조작 비율에 맞춰서 인쇄한 가짜 투표지 뭉치를 준비해 뒀다가 선관위 창고에 보관한 허술한 행랑 속에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작업으로 수만 표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 현장에서 마치 벽돌처럼 가지런히 묶인 투표지 용지 뭉치가 쏟아져 나온 기괴한 현상은 기계적으로 인쇄된 조개들이 한꺼번에 투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여론조사와 언론의 공고, 가스라이팅의 완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 범죄가 들통나지 않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은 바로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마사지, 목표치 설정을 하고 그들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수치는 측정이 아니라 실형이다, 박빙이다, 여당이 앞선다 하는 가짜 데이터를 끊임없이 송출함으로써 나중에 개표 조작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렇더니 진짜 그렇네 라고 믿게 만드는 사전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통계학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길거리 민심, 이걸 보면은 지금 30대 70의 진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되는 길거리 민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 가도 못 살겠다, 나라가 망했다 하는 아우성이 70%를 넘는데 방송에 나오는 지지율은 요지부동입니다.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정권과 이권으로 얽힌 약탈적 공동체와 이 세뇌된 광신도들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괴리의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엑셀 파일을 위해서 숫자를 주무르고 있었다 하는 의혹입니다. 제5장,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매국 알고리즘, 이게 고의적 파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이재명 정권이 있고 그들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정권을 탈취하고 집권 후에는 왜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만 골라서 했는지 그 무서운 큰 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하향 평준화와 국민의 노예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도 대통령은 안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태연하다는 겁니다. 이는 무능이 아니라 고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기업을 망가뜨려서 국민 모두를 빈곤에 빠뜨리면 국민은 자유보다 빵, 즉 지원금을 구걸하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배부른 국민은 저항하지만 배고픈 국민은 통제하기 쉽다는 독재의 공식을 그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연방제를 위한 사전포석,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 수준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서 체제 통합이나 연방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하향 평준화 전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신중 행보를 보이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을 공유하는 이들의 최종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의 완성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론, 역사상 가장 혹독한 형벌로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SCIF 보고서는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 피로서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잡으라는 역사의 명령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선거 사범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유린하고 5천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국가의 미래를 중국과 북한에 팔아넘기려 한 내란 사범이자 국가 반역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용을 사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 즉 사형을 포함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기술자부터 이를 실행한 선관위 직원 또는 여론을 조작한 언론인,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향유한 정치 권력의 정점까지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색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국제사회의 압박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깨지지 않을 만큼 우리 내부의 자정 능력은 이미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진실이 때문에 무너졌고 거짓의 물결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2026년을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아니라 위대한 정화, Great Purification, 위대한 정화가 시작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이여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주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며 지켜내는 자들의 것임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죠.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한국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The CSIF의 계정에 한국과 관련된 부정선거 메커니즘 시스템, 이 현실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 또 단정적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SCIF가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것, 의혹이라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지금 해외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 지금 아주 심각한 단계로 들어왔다. 국민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